최근 며칠 사이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소스 AI 모델을 공개하며 전 세계 AI 시장의 딥시크 쇼크라고 불릴 만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이면에는 거대한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쇼크 현상을 지켜보며 과거 스마트폰이 등장했던 시기의 플랫폼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AI 시장에서는 지금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오픈소스 AI와 폐쇄형 AI의 경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 IT 업계에서 스마트폰 혁신이 일어나던 시절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플랫폼 전쟁이 있었습니다. AI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흘러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비슷한 패턴이 AI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시장을 주도해온 오픈AI는 GPT-2까지는 오픈소스로 공개했지만 이후 GPT-3 모델부터 비공개 정책으로 전환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오픈소스 AI 모델을 무료로 공개하며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발주자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 전략과 오픈소스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상황은 과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등장하며 폐쇄적인 애플의 iOS와 경쟁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AI 시장에서 과거와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애플은 폐쇄형 시스템인 iOS를 유지하며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했고 구글과 삼성은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확장하며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지금 AI 시장에서도 오픈AI는 애플처럼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딥시크와 같은 후발주자들은 안드로이드처럼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GPU가 AI 모델 훈련과 추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TPU나 NPU와 같은 자체 AI 칩 개발을 통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 AI 시장에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한순간 세계 시총 1위를 찍었을 만큼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엔비디아가 망한다? 챗GPT는 끝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딥시크라는 녀석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딥시크는 2023년 량 원펑이라는 인물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개발자 출신으로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확보해 주식거래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자산이 5조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현재 AI 시장에 들어가 있는 수백조 단위의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인력 또한 많지 않은 소규모의 스타트업에서 현재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오픈AI의 챗GPT 모델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O1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모델을 공개한 것이죠. 거기에 더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고 무료 사용으로 전 세계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며 순식간에 앱스토어 순위에서 챗GPT를 누르고 1위로 올라서면서 현재의 딥시크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혁신과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들어가 있는 자본에 비해 아웃풋이 적어 AI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있을 만큼 많은 기업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딥시크라는 녀석이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구현했다고 전해지면서 일부에서 엔비디아의 GPU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에서 확신을 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AI 모델 학습에는 여전히 고성능 연산 자원이 필요하고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해도 GPU 의존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딥시크와 같은 오픈소스 AI도 GPU 없이 학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엔비디아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AI 시장이 성장할수록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은 더 많은 수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딥시크가 공개되면서 검증이 채 되기도 전에 GPU가 필요 없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SNS에 대한 파급력도 있을 것이고 기사를 작성한 사람들의 해석도 있겠지만 우리는 과거의 닷컴 버블 시기를 상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당시에도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산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실상은 그 기술이 기존 인프라를 더욱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오픈소스 AI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GPU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적화된 연산을 위한 하드웨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AI 시장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하루 만에 수백조 원 규모의 주식이 증발했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불과 하루 만에 원상 복귀하며 그 위상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닷컴 버블 시기처럼 거대한 기술 혁신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인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딥시크 쇼크와 같이 수많은 변화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할 것이고 어떤 기술이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지 어떤 기업이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첫 단계. 불편한 AI가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딥식 쇼크라고 불린 현상은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과장된 측면이 있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주가가 원상 복구된 것만 보아도 시장의 본질적인 흐름이 바뀐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딥시크의 사례가 고가의 GPU를 대량으로 보유하지 않아도 AI 모델을 만들어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GPU를 가진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현재까지 AI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나 카카오의 KOGPT 등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도체와 AI 기술이 결합된다면 우리 역시도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나라가 많이 늦었다 생각했습니다. 딥시크의 문제점들은 논외로 하고 딥시크 쇼크 현상을 보며 우리도 여전히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I 업계는 여전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과거 스마트폰 혁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IT 강국으로 올라섰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웠듯 지금이야말로 AI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